총 5번 급여, 그 중에서도 퇴직급여입니다. 자, 퇴직급여 제도로, 여기서 이 문제는 확정급여 제도 문제입니다. 이 종업원 급여 관련해서 이 확정급여 제도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의 한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 관련해서는 이 확정급여 제도만 잘 해놓으셔도 뭐 거의 시험 대비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 퇴직급여 제도를 크게 분류해 보면 확정급여 제도하고 확정기여 제도가 있어요. 자, 확정급여 제도는 급여가 확정된 겁니다. 퇴직급여가 확정된 것이죠. 자, 따라서 기업이 이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의 투자 수익, 운용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어디서 한다? 위험 부담을 여기서는 기업이 부담한다는 거죠. 종업원은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어떤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자 수익 관련된 위험 부담은 기업이 한다는 거죠. 반면에 확정기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이 퇴직금과 관련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어떤 부담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그 기여금의 운용 수익이라든지 투자 수익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은 모두 종업원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종업원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는 확정급여제도 거의 95% 이상 확정급여제도가 출제됩니다. 이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 해답처럼 일정한 포맷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금액과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1번 이 기초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현재가치. 퇴직금은 미래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금액은 그것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의 기초 현재가치가 50만원 기초금액이죠. 사회적립자산의 기초공정가치가 40만원. 자, 부채는 괄호 안에 자산은 그냥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순액으로는 10만원이죠. 그래서 주어진 여기 자료를 그대로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기근무원가 2만원. 이 단기근무원가는 종업원이 단기에 근무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퇴직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확정급여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원가 단기근무원가 2만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확정급여 채무가 2만원 증가하죠. 부채니까 증가액을 괄호 안에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립자산은 이거와 무관하기 때문에 근무원가 순액도 2만원 증가하죠.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도 이 근무원가로 인해서 단기 근무원가로 인해서 증가합니다. 자, 세 번째 퇴직금 지급액 사회적립자산에서 지급하죠. 자, 이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사회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에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적립자산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도 감소하죠.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 둘 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회계처리는 둘 다 감소시킨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자, 확정급여 채무는 괄호 안에 부채를 괄호 안에 표시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금액으로 기록하고 사회적립자산은 자산임으로 플러스인데 퇴직금 지급함으로써 적립자산이 감소하니까 괄호 안에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순액은 항상 제로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사회적립자산 추가 납입액. 자,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사회적립자산을 납입하게 되면 이것을 기여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립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25,000원 증가합니다. 자산임으로 증가액을 그냥 표시해야죠. 그래서 기여금 납부액은 적립자산이 증가합니다. 확정급여 채무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순액도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이자율이 연 5%로 주어져 있는데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연 5%로 할인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이 연 5%이다. 자, 그러면 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로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 관련해 가지고 각각 이자 원가,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채와 자산은 가만히 놔둬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이자율만큼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연 5%씩 증가할 것이므로, 자, 기초 확정급여 채무 50만원에 5% 하면은 25,000원 증가하겠죠. 괄호 안에 부채를 표시했으니까 부채 증가액도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25,000원. 자, 그리고 사회적립자산 40만원인데 이것도 5% 하면 2만원이죠. 그래서 2만원 증가하니까 자산임으로 그냥 표시했습니다. 2만원. 그래서 순액으로 10만원에 5% 하면은 5천원이죠. 그래서 더해도 마이너스 5천 나오고, 그냥 여기 10만원에 5천원에도 5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 원가, 이자 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에 의해서 각각 이자 수익, 이자 원가를 발생시킴에 따라서 자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무원가나 이자 수익, 이자 원가 이들은 모두 다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조금 이따 한꺼번에 회계 처리 요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 수리적 손실과 사회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이 나와 있는데, 먼저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 수리적 손실 8,000원이라는 이야기는 예상했던 보험 수리적 과정과 실제의 결과가 달라짐에 따라서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하면은, 부채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험 수리적 과정의 실제와 예상했던 결과, 그들의 차이에 의해서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험 수리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부채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험 수리적 손실 8,000원을 여기 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 사회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이 25,000원 주어져 있는데, 아까 예상했던, 즉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사용했던 할인율로 이자 수익을 2만원 인식을 했는데, 사회적립자산 이자 수익을, 근데 실제 사회적립자산의 운용수익이 실제 수익이 25,000원이다. 그 이야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수익이 5,000원 증가한 거죠. 실제 수익 25,000원, 그 다음에 회사가 계산한 이자 수익이 2만원이니까 5,000원만큼 사회적립자산이 실제로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더 증가했겠죠. 자산의 증가는 그냥 표시해야죠. 그래서 5,000원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과 이자 수익과의 차이, 실제 수익이 더 크므로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순액으로 마이너스 3,000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섯 번째로 표시하고, 나머지 상하 좌우 합산 검증하면은 기말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 금액이 각각 52만 3천원, 42만원, 10만 3천원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순 확정급여 부채니까 순액, 기말 현재 순액 10만 3천원 답하시면 되겠죠. 답이 5번입니다. 자, 참고로 단기 퇴직급여, 이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정급여 채무가 기초에 50만원이었는데 기말에 52만 3천원으로 2만 3천원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확정급여
급여, 채무 23,000원 이렇게 기록하겠죠. 사회적립자산은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기입합니다. 사회적립자산 2만원.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증가액을 기록했고, 자, 그 다음 현금 납부한 금액, 기여금 납부 요거, 현금 납부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근무원가와 이자원가, 이자수익 이들은 모두 다 퇴직급여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합해서 25,000원이죠. 자, 그 다음 재측정 손실. 재측정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한국 최대 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000원. 자, 요게 단기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요약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차변의 합의 48,000원, 대변 48,000원 맞죠? 자,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단기 퇴직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은 이 중에서 요 퇴직급여 요것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25,000원 감소, 이게 비용이니까 25,000원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고, 자,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요걸 답하시면 되겠죠. 3,000원 감소, 손실이니까. 총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합해서 28,000원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요걸 답하시면 되고,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요걸 답하시면 됩니다. 더하면 총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퇴직금 지급과 요거 지급 있죠? 퇴직금 지급, 사회적립자산의 추가 납입, 요 기여금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전부 다 기말에 발생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기말에 발생한 것으로 해서 접근했는데, 만약에 이들을 기초에 전부 이러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회적립자산 25,000원을 기말에 납부하지 않고 X1년 말에 납부하지 않고 X1년 초에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기초 사회적립자산 정기에 이율된 게 40만 원이고 기초에 납입한 게 25,000원 있기 때문에 기초 시점에 1월 1일 기초 시점에서의 사회적립자산 금액은 42만 5천 원이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자 수익을 계산할 때 40만 원의 5%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42만 5천 원의 5%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점에 따라서 이들의 회계 처리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자 수익, 이자 원가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시점까지 따져가지고 이자 수익, 이자 원가를 계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까 이 퇴직금 지급도 기초에 지급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에 퇴직급여가 지급됐다면 이들 감소가 기초에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50만원의 5%에서 25,000원, 40만원의 5%에서 2만원 나왔는데 요게 기초에 지급됨으로써 기초에 이미 감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감소한 후의 금액, 즉 47만원의 5%에서 여기 기입하고 37만원의 5%에서 여기 이자 수익으로 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회계 처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각각 이자 수익이나 이자 원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